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세르히오 올리바라는 쿠바 출신 보디빌더는 미국에 망명을 한 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미국에 와서는 시카고 경찰관을 25년간 하며 운동을 했는데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이긴 몇 안 되는 보디빌더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28인치의 허리, 22인치의 팔, 58인치의 가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20세의 쿠바 역도 신기록을 깨는 등 역도 선수로도 활동하고 육상 선수로도 활동하는 등 운동 왕의 DNA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좋지 않아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아내가 그의 복부에 5발의 총을 쐈지만 두꺼운 코어 근육 덕분에 총알이 장기까지 가지 못해 살아남았다고도 합니다. 바퀴에 나오는 올리버의 실존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일반인과는 뭔가 다른 슈퍼파워 사기캐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길려 총장님입니다. 이길려 총장님은 32년생으로 91세의 나이에 이런 동안을 가진 것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그냥 동안 총장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삶을 살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총장님은 58년에 산부인과를 개원하여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의료보험 제도가 없던 1960년대에는 병원들이 보증금을 받았던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운영을 하였고 1989년에 넷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출산시켰는데 당시 부모에게 수술비와 인큐베이터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학비를 대줄 테니 아이들이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 보답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넷 쌍둥이 자매가 2010년에 모두 간호사가 되어 길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동안인 게 아니라 체력도 어마어마해서 아직도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도 하며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소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안인 일반인들은 TV에도 자주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인의 밥상에 나온 이분은 92세로 이길려 총장님과 비슷한 연배라고 하고 생생정보통에 나온 이분은 20대로도 보는 분이 있다고 하고 70세의 이분은 동안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며 64세의 이분은 싱겁게 먹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노안인 분들도 있는데요. 21살인 이분은 학생 때 교통카드를 찍을 때도 눈치를 봤다고 하고 스타킹엔 24살 대학 졸업식에 학부모 스타일 사진을 촬영한 분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진실게임에는 정말로 19살인 이분이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은근히 운동선수 중에도 노안이 많은데 아르헨 로번이 노안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카메룬 축구 선수인 조세프 미날라라는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나며 그 명성을 가져갔는데 뭔가 은퇴 선수 레전드 매치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17살 때 카메룬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2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는데 세네갈 언론에서 그가 41살인 걸 인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소속팀인 라치오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하고 결백을 입증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난 22살 때는 이런 얼굴이었다고도 하네요. 그 외에도 당시 33세였던 제레미 툴랄랑 선수는 아버지 같은 아우라를 풍겼고 31세였던 핸드리 토마스는 뭔가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식 축구에는 레전드 노안 선수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제레마이아 존슨 선수인데 전국대회에서 MVP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살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데니얼 테멋입니다. 그는 영국의 작가로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4살 때 심한 간질 발작을 일으킨 후 자폐 스펙트럼에 뇌전증도 있어서 선천성 당화 부전을 앓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양치질할 때 칫솔 소리가 기차 소리처럼 크게 들려서 양치를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의 능력은 바로 기억력인데요. 숫자를 색상이나 감각으로 이해하는 특이한 공감각 능력을 가졌는데 1부터 만까지의 숫자가 각각의 형태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계산 결과로 나온 숫자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89는 추한 숫자이며 333은 매력적인 숫자이고 원주율은 가장 아름다운 숫자라고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는 각 숫자의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아예 예술작품으로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원주율을 5시간 동안 2만 자리가 넘게 암송했다고도 하고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하여 영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에스토니아어, 아일랜드어 등 10개가 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슬란드어는 배운 지 일주일 만에 아이슬란드 방송에 출연해 대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는 거위는 흰색이지만 본인의 공감각 체계에서는 초록색에 대응이 된다며 자연 언어가 자신의 공감각과 맞지 않은 고통을 느낀다면서 멘티라고 하는 인공 언어를 스스로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런 케이스는 몇 명 없다고도 하는데 스티브 월트셔라는 영국 화가는 인간 카메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5살 때 특수 학교에 입학하고는 8살 때부터 도심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9살 때부터 겨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본 풍경은 고스란히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낸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뉴욕 전경으로 20분 동안 헬기를 타고 뉴욕을 둘러보고는 3일 만에 5.5m의 화폭의 뉴욕의 풍경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는데요. 도쿄 상공을 비행한 후 7일에 걸쳐 10m 화폭에 그려내기도 했는데 그림 실력도 매우 뛰어나서 그의 그림은 이런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다른 화풍의 화가도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핑리안이라는 화가인데 그는 93년생으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살 때 처음으로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6살 때 그린 강아지 그림은 너무나도 색감이 예뻤고 이후로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12살 때 닭을 보면서 그린 그림은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핑리안 역시 스티브 월트셔처럼 한 번 본 풍경을 기억해 그려낸다고 하는데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만의 화풍이 확실히 있어서 한 번 그렸다 하면 10만 달러는 그냥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시타 키요시 역시 일본의 고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림을 특이하게 색종이를 붙여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1922년생인 그 역시 어렸을 때 심한 열병을 앓고 자폐 스펙트럼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 전쟁 중인 일본에서는 그를 징병 검사하였고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그는 그 징병 생활의 공포감에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기억력이 좋아 방랑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여러가지 풍경들을 나중에 그대로 그려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나중엔 그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람회까지 열렸는데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그의 작품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서번트 증후군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바로 이균도 씨인데 난산으로 나와서 태어나자마자 무호흡증이 왔고 바로 병원을 옮겼는데 지적 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균도 씨를 데리고 국토종주를 자주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연도만 들어도 해당 해의 60갑자를 바로 알아맞추고 TV 프로그램의 방영 연도는 물론 방송을 할 때 광고의 순서까지 다 맞췄으며 영어에 대소문자가 섞인 긴 인터넷 주소까지 한 번에 외운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의 날짜만 듣고도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바로바로 맞춘다고도 하네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2년 전부터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가렛 해밀턴입니다. 그녀는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한데요. 옆에 쌓여있는 건 그녀가 손으로 직접 쓴 코드라고 합니다. 마가렛은 24살에 결혼하여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프랑스어를 가르쳤다는데 프랑스어는 전공도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1960년엔 MIT의 계약직으로 취직해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때는 소프트웨어란 개념조차 없을 때라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프로그래밍을 익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 자료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완벽하게 결과를 출력하도록 개발을 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그녀는 미 나사의 스카웃이 되는데 달 착륙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비행 소프트웨어 선임 개발자로 일을 하였고 그때 이 코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받은 재봉사들이 1은 구리선을 코일에 통과시키고 0은 코일에 구리선을 감는 방식으로 컴파일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내린 우주선 제어 명령을 컴퓨터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하다고 여길 경우에만
실행에 옮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사에선 우주 비행사들이 실수를 할 리가 없다며 이 프로그래밍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가 밀어붙였고, 실제로 한 비행사가 운행 중에 아폴로 우주선의 비행 경로를 저장한 파일을 모두 날려버리는 실수를 했지만 그녀의 프로그램 덕분에 복구되어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직 C 언어라는 것이 개발도 되기 10년도 전에 그녀는 나사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영역을 개척하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짠 소스코드엔 버그가 0이어서 이후로도 우주 왕복선은 물론 항공기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자유훈장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엔 별의별 능력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